안녕하세요.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옆에는 주주쌤 최연주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또 왔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친구 관계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 정말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지난번 함께한 영상에 달린 댓글이에요. 아이가 서열에서 밀려난 아이가 된 것 같다. 이 아이를 좀 어떻게 위로해주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이런 고민을 같이 해주시는 걸 아이가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 아이는 지금 엄청 힘을 얻고 있을 거예요. 밀려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 성향에 맞게 나왔다. 라고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이나 다툼,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거를 싫어하고 그렇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아이일 수 있다. 그러면 서열에서 밀려난 거에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그 서열 안에서 친구들끼리 상처 주지 않는 행동을 하려고 했던 너의 행동을 칭찬해 주시고 지지해 주세요. 제일 중요한 건 아이가 자책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내가 무엇인가 모자라서 이렇게 됐나라는 자책만 안 갖게 하고 이 시간을 단단하게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당당하고 단단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나중에 진짜 자기가 친해지고 싶은 친구들, 나와 결이 맞는 친구들을 만났을 때 아주 부드럽고 이 아이다운 따뜻한 모습으로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아들을 키우잖아요. 저희 아들도 서열에서 항상 밀리는 축에 속하는 아이였거든요. 그 마음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속상해하면 안 돼, 부모님이. 아이가 그거를 깨고 자기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지금 너희의 환경은 그래 너희가 만들지 않은 거지.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든 나와 맞는 사람을 찾고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고 노력하는 거 너무 기특하다고. 근데 나중에는 결국엔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결국엔 성인이 됐을 때는 결국에는 곁에 있는 사람들을 너가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이 온다. 그때 너의 결이 맞는 사람을 알아보고 곁에 둘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크면 된다라는 거를 아이가 좀 알면서 컸으면 좋겠어요. 교실은 사실은 아이들이 선택한 인간관계는 아니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네. 더더욱 그 학교 생활을 하면서 힘든 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쉽사리 뭔가 반을 바꾸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든 내가 견뎌내야 되는 상황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가끔은 그 안에서 나오고 싶어 하거나 어떻게든 나오게 됐을 때 부모님이 안전기지 역할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세상이 다가 아니다. 네. 라는 것만 아이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이는 초5 여아인데 친구들과 다시 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이 긴장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는데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긴장도가 조금 높아지는 아이들, 이 아이들한테 괜찮아 불안해하지 마 이런다고 불안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부모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란 게 아니고 그냥 이 사람 생각은 어떻지? 챗GPT 생각은 어떻지? 이러면서 아이가 불안을 해소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 과정을 그냥 함께 얘기 나눠주면 네. 그것 자체로 아이에게 너무 좋은 시간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불안을 어떻게든 막 낮춰주려고 불안을 안 느끼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불안도가 더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그 생각에 계속 포커스를 맞추고 계속 얘기하고 엄마가 불안한 모습을 아이가 보면서 아이가 또 불안해하고 서로 계속 불안을 주고받는 건데 이럴 때는 부모님이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엄마도 그랬어. 그러니까 이 감정이 너무 당연한 감정이야 라고 아이가 아는 순간 내가 불안한 감정을 얘기하는 순간 그거면 충분해요. 불안을 다 없애줄 수는 없다. 그리고 불안이 어느 정도 있어야 긴장감이 어느 정도 있어야 또 사회생활을 잘 나갈 수 있고 불안한 감정이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2학년 때는 인기쟁이였다고 해요, 아이가. 언니가 있어서 뭐든 빠른 아이였는데,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아이처럼 느껴졌는지 다른 친구들이 거리를 좀 두기 시작했는데, 새 학기에 다시 인기쟁이가 되고 싶다는 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되게 많이 말씀드렸던 케이스예요. 저학년 때 인기가 많았던 아이들, 리더십이 있다고 약간의 착각을 했던 아이들이 3학년 올라가면서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케이스 같아요. 언니도 있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아마 친구들을 통제하려고 하거나 내가 마음대로 놀이를 주도하려는 경험이 많이 쌓였던 아이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3학년 되고 4학년 되면은 다른 친구들도
똑같이 마음이 많이 컸기 때문에 내가 가자고 하는 대로 안 끌려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다른 친구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같이 커진 아이면 아 이제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행동을 바꾸거나 다른 친구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따라가기도 하는데 1, 2학년 때 그게 연습이 안 된 아이들은 친구들과 많이 부딪힐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친구들하고 부딪히고 내가 한 행동이 친구들에게 싫은 행동이구나를 또래 안에서 느껴야 돼요. 이런 케이스는. 어른들이 아무리 지도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3, 4학년 때 조금 슬프지만 속상함도 겪고 슬픔도 겪어야 5, 6학년 사춘기 시절에 아이가 확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얘네 고학년 되더니 확 달라졌어요 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너무 긍정적으로. 그런 아이들이 3, 4학년 때 또래에서 고민을 조금 많이 겪어본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변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다시 인기쟁이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인기쟁이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다른 친구들의 감정을 살펴볼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어떻게 도와줘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건 다른 친구들의 표정을 살펴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말에 되게 특화돼 있어요. 언어에 되게 특화돼 있어서 다른 친구들이 반박을 하지 않거나 말을 하지 않았을 때 자기 말에 동의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은 내가 따라오게 해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다른 친구들이 말을 하는 거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다른 친구들이 너를 바라보는 표정, 너가 이렇게 말했을 때 다른 친구들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 난감한 표정, 속상한 표정, 조금 민망해하는 표정들, 이런 표정은 아닌지 조금 다른 친구들의 마음을 비언어적인 표현을 읽는 연습을 조금 시키는 게 너무 좋아요. 그 친구가 왜 그랬을까? 그 친구는 그때 어떤 마음이었길래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 어떤 마음이었길래 너랑 그러고 나서 뭐 밖을 뭐 화장실을 간다고 하고 나갔다든지 교실에서 혼자 블록놀이를 하러 갔다든지 했을 때 그럼 그 친구가 그 당시에 너에 대한 감정은 어땠을까? 라고 한번 곱씹어보고 생각해보고 하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은 보통 빠른 아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화가 쌓이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빠르게 배울 수 있다. 그런 표정을 읽어내는 능력도 또 빠르게 습득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만 좀 가이드라인을 해주면 좋겠네요. 맞아요. 네. 절대 인기에 포커스를 두시면 안 된다. 부모가 생각했을 때 욕을 쓰는 친구라서 부모님이 생각했을 때는 좀 별로인 것 같은 거예요. 어울리는 게. 그럴 때 이 아이랑 계속 아이는 놀려고 하면 어떻게 떼놔야 될까요? 근데 뭐 욕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것 때문에 부모님이 생각했을 때는 좀 어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실 때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좀 애매한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존중을 해야 돼요. 아이가 그 친구를 좋아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친해진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무시하고 부모님이 싫다고 해서 놀지 마라고 한다고 놀지 않지도 않잖아요. 괜히 부모님과 아이의 대화 관계만 어색해지고 다음부터 아이가 친구를 안 보여주거나 친구와 노는 거를 얘기를 안 하게 될 수 있어요. 오히려 몰래 노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렇죠. 뭐 친구 3, 4명이서 놀았는데 걔도 왔었어. 근데 엄마한테는 걔가 왔던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이의 친구의 험담? 안 좋은 면을 얘기할 때는 많이 조심스럽긴 해야 돼요. 얘기할 때 너가 걔랑 안 놀았으면 좋겠어가 아니고 나는 그런 사람이랑 안 맞던데 라고 다가가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조금 아이의 친구에 대해서 조금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엄마 친구 중에서도 약간 그런 친구 비슷한 애 있었는데 이러면서 네. 엄마는 그럴 때 너무 힘들던데 너는 괜찮아? 그럼 아이가 괜찮다고 한다면 너 너무 기특하다. 그 정도도 받아줄 수 있구나. 엄마랑 못 받아줄 것 같아. 이런 말들이 쌓이면 아이가 나중에 됐을 때 걔랑 놀다가 가끔씩 엄마의 말이 떠오를 수 있어요. 이것 조금 내가 안 참아도 되는 상황인가? 안 참아도 된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걸 참는 건 대단한 거지만 안 참아도 되는 거야를 슬쩍 알려주는 거네요. 엄마의 경험으로 혹은 아빠의 경험으로 아이가 그냥 스쳐 지나가게 받아들이도록. 왜냐면 친구 관계를 엄마가 막 이제 3학년 이후부터는 엄마가 이렇게 저렇게 라는 뉘앙스가 느껴지는 순간 아이들은 점점 입을 닫을 거예요.
저는 좀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편인데 그 친구랑 어울리고 뭐 다 보기 좋고 그런데 그 친구의 이거는 꼭 같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친구를 네가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걔랑 모든 행동을 같이 할 필요는 없잖아. 예를 들면 그 욕을 하는 거는 굳이 네가 똑같이 따라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 혹시 이것도 좀 훈계처럼 들리나요? 이게 5, 6학년 정도 되면 이제 훈계처럼 느껴질 수 있는 뉘앙스예요. 오. 근데 좀 약간 어린 친구들한테는 아직은 괜찮아요. 음. 알려주는 거니까. 네네네.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친구의 행동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그 행동은 잘못된 거지라고 당연히 부모님이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는 건 좋아요. 만약에 내 아이가 그 친구의 잘못된 행동을 따라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훈육에 들어가셔도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친구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너의 문제가 된 거기 때문에 네네네. 네, 거기에서는 그렇다고 너 걔랑 노니까 이걸 따라하잖아 이렇게 훈계하시면 또 안 돼요. 왜냐면 남 탓이 되잖아요. 내 아이가 그 아이를 따라한 순간 그 행동은 내 아이의 것이에요. 내 아이의 몫이고 내 아이의 책임이에요. 훈계를 할 때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건 좋지 않다. 내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만 훈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반 친구들 사이에서 싫다는 말을 잘 못합니다. 거절을 못해서 걱정이에요 하셨어요. 싫다는 말 거절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죠. 다른 친구들 또한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친구들 또한 조금 싫어도 참고 내 아이만 참는 게 아니고 다른 친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끼리 모여서 놀면은 평화로운 거예요. 아이가 거절 못해서 만약에 집에 들어와서 속상하다면 그때 그 속상한 마음을 부모님이 보듬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참을 만큼 싫다는 말을 거절 못하고 친구들이 좀 맞춰줬어 하면 또 부모님이 보듬어주고 어렸을 때는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한테 싫다고 말해, 거절해 라고 억지로 떠미는 거는 저는 초등학교 때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내 감정을 얘기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가야 하면 맞는데 이 아이에게 당장 솔루션을 줘서 싫다고 말해, 내일은 하고 와 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이를 기다려주는 것도 부모님한테 필요한 거죠. 동생 용돈을 훔쳐서 편의점 컵라면을 사 먹었다고 합니다. 잘 때 엄마에게 말을 해줬는데 너무 놀라고 속상했지만 일단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맙다고는 했습니다.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하셨는데 뭐 이 경우에는 용돈을 훔친 거겠지만 이렇게 아이가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다, 뭐 유튜브를 엄마 몰래 봤어 이런 식으로 엄마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좀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이렇게 전반적인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뭔가를 몰래 나쁜 행동을 하고 나서 사실대로 말할 때 부모님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사실대로 말한 것에 아이가 너무 큰 위안을 얻거나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아이는 오히려 행복한 경험을 한 거잖아요. 나쁜 행동 뒤에 말하고 행복한 경험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강화가 될 수 있다. 쉽게 용서받는 강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아이가 다음에 나쁜 행동하고 숨기면 어떡해요? 라고 하시는데 나쁜 행동은 원래 숨기는 게 맞아요. 보통 사람은 나쁜 행동은 숨기는 게 맞아요. 그건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그거를 걱정하지 마시고 이 나쁜 행동을 스스로 안 하게 될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아이가 사실대로 얘기했다는 건 죄책감이 있다는 거예요. 죄책감을 가져서 어디단가는 털어놓고 용서받고 싶은 마음. 또 마음이 후련해지고 싶은 그런 그쵸. 마음. 이게 애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 너 그런 행동하고 나서 죄책감이 들었구나. 너무 마음이 힘들었구나. 그러면 너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그 아이가 죄책감을 느꼈던 그 시간을 함께 해주셔야 돼요. 너 동생한테 진짜 미안했겠다. 엄마한테 진짜 미안했겠다. 그래서 엄마한테 이렇게 털어놓는 거지. 근데 엄마는 당연히 너를 용서해 줄 거야. 하지만 이런 행동은 남이라면 용서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겠다. 엄마는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해서 당연히 너의 마음을 너가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용서하지만 이게 만약에 타인이 되거나 심지어 그게 동생이어도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 될 수는 있다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너의 그 죄책감을 엄마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너가 앞으로 그러지 않을 사람이라는 희망이 생겼어 라고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죄책감 느낀 그 감정으로 가주셔야 돼요. 사실대로 말해줘서 고마워. 이쪽으로 너무 분위기가 흘러가면 절대 안 된다. 그럼 분명히 이런 일은 또 반복된다. 저희가
지난번에 함께한 영상에서 쇼츠를 올렸는데 여기에 대한 질문들이 많아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 쇼츠 내용이 뭐였냐면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이 오히려 센 척을 많이 한다. 잘난 척을 하면서 선생님 이거 보세요. 나 잘했죠? 엄마 이거 봐요. 하면서 확인을 많이 받으려고 한다. 그게 자존감이 낮다는 표현이다. 라고 이제 이 내용으로 쇼츠를 올렸는데 이게 몇 살에 해당하는 내용이냐. 어린 아이들이 와서 계속 확인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자존감이 낮은 거냐. 그리고 이거 원래 크면서 다 하는 거 아니냐. 우리 애도 하는데 이거 자존감 낮은 거 맞냐. 그리고 인정 욕구가 높은 거 아닌가요? 그거랑 어떻게 다른가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나아지는 건가요? 질문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면 좀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자존감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의 행동 패턴이 다 동일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서 이러는 아이도 있고 자존감이 낮아서 오히려 계속 숨어 있는 아이도 있고 숨기는 아이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이런 행동이 극대화된 아이들이 사실은 자존감이 낮다고 표현한 거거든요. 어린 애기들이 엄마 이것 봐 하는 게 자존감이 낮다는 게 아니고 제가 예를 들어서 교실에서 그때 설명이 들었던 게 교실에서 막 수학 문제를 막 다 같이 풀고 있는데 다 그냥 다 풀고 있는데 갑자기 아 이거 너무 쉬워 뭐 이런 아이들 그리고 너 아직도 못 풀었어? 난 다 풀었는데 막 이런 아이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 아이들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과시하는 거죠? 네. 근데 본인의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인 능력보다 더 잘 보이려고 포장하는 아이들. 그래서 이것 봐라고 하는 것도 보세요. 진짜 기뻐서 엄마한테 진짜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거랑 하는 거는 부모님들이 다 느끼잖아요. 이걸 보여준다면 엄마한테 칭찬받고 나서는 이거에 대해서 자기도 던져버린다든지 버린다든지 이런 행위들. 부모님들이 느끼실 거예요. 근데 결이 달라요. 아예. 진짜 자기가 너무 좋아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랑 내가 어떻게든 이걸로 칭찬받고 싶어 어떻게든 뭐라도 가져와가지고 칭찬받고 싶어 하는 거랑은 결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르다. 그 인정 욕구랑 이것도 뭐가 다르냐면은 인정 욕구는 내가 진짜 한 것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누군가에 대해서 그것도 과하면은 문제가 되는데 지금 자존감 낮은 아이들이 이런 행동 패턴을 보일 때는 자기가 하지 않은 것조차 자기가 못하는 것조차 어떻게든 남들한테는 하는 것처럼 보이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를 직접 보면 구분이 가능하실 텐데 우리 아이가 긴가민가 아닌가 만가 하실 때는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럼 계속 초등학교 기준으로 얘기를 하셨으니까 유아들 경우에는 아직 이렇게 해당하지는 않는 거죠? 네, 유아들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존감이 그럼 우리 아이가 낮은 것 같아. 어떻게 해주면 나아지냐 궁금해하셨어요. 자존감이라는 건 딱 내가 어떻게 했을 때 가졌어 이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우리 아이가 자존감이 낮아요. 어떻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거를 파악했다면 이제 앞으로 아이와 존재만으로서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 집중되어 있는 가정의 문화를 만드시면 돼요. 너가 있어서 그냥 너가 있어서 너가 엄마 옆에 있어서 가정의 너라는 존재 자체로 우리 가정은 행복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아이와 함께 생활을 나누면서 그 마음을 나눠주시는 게 부모로서 도와줄 역할 그리고 친구들 관계에서 뭔가 자기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는 건 그 다음에 아이가 스스로 해야 될 역할 그래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모든 걸 해줄 수 없어요. 한계가 있죠. 그걸 인정하고 아이가 자존감이 낮다면 그냥 내 마음 편하게 아이가 존재 자체로서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많이 표현해주고 많이 사랑해주고 함께 해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꼭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너 자체로 너무 소중하고 엄마가 사랑하고 있다는 거를 정말 많이 표현해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존감이 높아지려면 일단 자기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한 후에 좌절감을 느끼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 아이,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내가 하지 못하는 일조차 하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싶어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거는 너가 그런 모습이 되고 싶구나 라고 마음을 잠깐 건드려주고 근데 너 그런 거 당연히 될 수 있지 하고
지금 아이의 상황을 조금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너가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을 부모님과 나눌 수 있으면 너무 좋죠. 네. 저희가 신학기 앞두고 이 시기에 맞춰서 라이브를 준비를 해봤어요. 아이들도 조금은 긴장이 되는 시기이고 새 학급에 또 새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이신 분들도 많으신데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신다면 새학기 앞두고 이런저런 걱정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누구나 걱정을 해요. 저도 이제 새학기 앞두고 걱정이 많고 기대도 선생님으로서도 많고, 네, 네. 불안감이 있고 음.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겪는 당연한 고민이니까 나만 고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친구들이 다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은 너무 강하다, 너무 잘한다.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은 5배는 잘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아이들은 모두 이겨낼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항상 응원합니다. 네. 네. 아이들 더 많이 믿고 더 많이 네. 지지해 줘야겠네요.